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 대한민국 살림박람회 첫 문을 여는 토크 콘서트 나의 살림살이 이야기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과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나의 살림살이 이야기를 진행할 MC 노성민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나의 살림살이 이야기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살림살이 이야기는 동일한 이름으로 진행된 귀산촌 수기공모전에서 당선되신 분들을 초청해 진행하는 귀산촌 사례 토크 콘서트로 평소에는 또 궁금하지만 또 알 수 없었던 귀산촌의 준비 그리고 실행 정착의 모든 과정들에 대하여 들어보며 또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또 먼저 귀산촌에 대해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귀산촌이라 함은 도시에서 또 산촌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모르는 곳으로 또 나의 삶을 터전을 또 이전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사실 좀 막막한 느낌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를 위해 또 산림청과 그리고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귀산촌 길라잡이라는 안내책자와 또 귀산촌의 단계별로 다양한 또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산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또 신청이 가능하니까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좀 또 말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떨리는 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초보 귀산촌인이 임업인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또 참고해 보실 수 있는 귀산촌 정착기를 들려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안개마의 김희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희준입니다. 대한민국 산림박람회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전라북도 진안군 대군면에 살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귀산촌을 했고요. 오늘은 제가 귀산촌에서 귀산촌을 해서 하게 된 동기 그리고 귀산촌을 하면서 제가 얻은 경험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임업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몇 가지 이유로 귀산촌을 하게 됐습니다. 고향은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꽤 중년이 되도록 살았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다 보니까 교육 문제가 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겠더라고요. 경쟁 속에 놔둬야 될 것인가 아니면 경쟁이 없는 곳으로 좀 그런 학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 애기 엄마가 이제 운전면허를 땄는데 이제 도시가 서울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운전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도 좀 자유롭게 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을까 생각을 했고 저도 늘 시간만 나면 자연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곤 했는데 또 그런 곳으로 그냥 가서 살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곳으로 가야 될까 막 찾아보려고 제가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곳을 몇 군데 가봤어요. 가봤는데 별 답은 없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이제 제 선후배 중에 전라북도 진안에 미리 한 10여 년 전에 정착해가지고 살고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전화 통화가 됐는데 진안에 한번 놀러 와볼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놀러 갔습니다. 한 요맘때쯤이에요. 놀러 갔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서울에 올라와서 한 일주일 정도 저희 가족들하고 더 충분히 상의를 하고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진안으로 이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런 이유를 가지고 이제 진안으로 귀산촌을 하게 됐습니다. 진안은 좀 자랑을 하고 싶은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단풍이 들 텐데 여러분들도 한번 진안에 와서 한번 구경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귀산촌은 산림청에서는 8단계로 추천해주는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귀산촌을 무작정 하게 된 이제 경우라서 이런 단계를 정확하게 잘 몰랐어요. 근데 귀산촌 교육을 잘 꾸준히 받고
또 체험 같은 것도 참여해보고 전문가하고 상담도 해보고 나서 이제 분명한 목적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가족의 동의를 거쳐서 지역을 선정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저는 이제 목적은 분명히 했는데 앞에 사전에 어떤 정보나 교육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는 거, 그 이제 뒤늦게 좀 생각이 이제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산촌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 산림청에서 추천하는 기산촌 8단계를 한번 곰곰이 눈여겨보시라고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기산촌을 하면은 무엇이 바뀔까라는 생각을 사실 못했어요. 저는 그냥 떠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주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또 내 어떤 미래만 바뀌는 게 아니라 가족,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복잡한 방정식으로 얽혀져서 미래가 내가 알 수 없는 아주 흥미진진한 미래로 바뀔 수도 있고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산촌이라는 것이 단순히 몸만 이동하고 어떤 위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바꾸는 그런 아주 뜻깊은,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산촌을 저도 해봐서 이제 4년 차가 됐는데요. 제가 기산촌의 세 가지, 기산촌을 잘하기 위한 세 가지 몇 가지 요소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교육 시간 같은 걸 꾸준히 잘 챙겨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농업 교육 포탈에 이제 올라가는 시간을 말하는 건데요. 교육 시간을 잘 챙기면은 이제 기산촌 지원 사업이나 창업 자금 같은 거 받을 때 대단히 유리하고, 그다음에 임업 경영체 최근에 시작이 됐는데요. 임업 경영체를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임업인이라는 어떤 자기 정체성 그런 것들이 이제 확실히 쓰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산림 관련 자격증, 또 기술, 이런 또 연관 기술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은 자기 잠재력이나 가능성들을 추후에라도 더 확장시킬 수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풍요로운 미래를 가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기산촌을 해서 이제 얻은 경험들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웹서핑을 하다 보니까 한국임업진흥원 자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청정 임산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임산물에 대한 것들 하나씩 이렇게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나와서 소개해 주시는데, 멘토분들이 또 임업에 대한 이야기, 임업을 전혀 몰랐지만 또 임업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쪽은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기산촌 정보, 제가 미리 챙기지 못했던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자격증, 그리고 다드림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제가 어떤 산에 관심이 있어서 그 산에 대해서 그 산을 좀 알고 싶으면은 그 산에 대한 정보들 집어넣을 치면은 그 정보들이 쭈루룩 나오더라고요. 대단히 잘 돼 있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임업 후계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업에 관심이 생기고 또 재밌다는 걸 알게 되다 보니까 임업 후계자가 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임업 후계자 교육을 한번 들어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훈련원에서 교육이 있는데 전국에 3개가 있다고 합니다. 산림조합에서 하는 건데 주문진에 하나 있고 청송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참 우연찮게도 제가 살고 있는 진안에도 이 임업 기능인 훈련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문 임업인 교육을 해주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임업 후계자 교육을 이제 받게 되면서 임업의 이제 첫 발을 이제 오프라인에서 첫 발을 이제 띄게 됐습니다.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제 임업 쪽에는 농업과 다른 소득 지원 사업들이 대단히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첫째로 이제 보조 사업인데 생산, 뭐 가공, 소비 활성화 이런 크게 3단계로 나눠서 공모 사업도 있고 소액 사업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그 임업 후계자 교육 중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 소득 지원 사업의 첫 번째는 보조 사업이 있고, 이거는 이제 자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뭐 20%, 40%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또 소득 지원 사업에는 또 한 가지 이제 뭐 융자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주 저리로 임업인들에게 혹은 또 전문 임업인에게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융자를 해준 사업들이죠.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이쪽에 굉장히 큰 블루오션이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임업 후계자가 된 그 과정은 임업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이제 총 4가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요. 저는 이제 교육을 40시간을 받고 그다음 기준 규모 이상의 포지를 갖고 이제 그 위에 계획을 세워서 이제 임업 후계자가 됐는데 그거 외에도 품목별 재배 규모 이상을 그냥 생산을 시작하면은 재배를 시작하면은 임업 후계자 신청을 해서 임업 후계자로 선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묘 생산업도 등록해서 3,000제곱미터 정도의 땅을 이제 확보하고 계시면은 또 임업 후계자로 선정이 되실 수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저희 임업을 같이 하고 있는 진안에서 분들 중에 이제 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 발전소에서 공모하는 그루 경영체라는 거를 그 정보를 하나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좀 시큰둥했어요. 그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뭐 준비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써야 되고 이렇게 내고 또 면접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우연찮게 이게 선정이 됐어요. 저희는 이름을 진안개마라고 했는데 우연찮게 선정이 돼가지고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뭐 교육 같은 것들도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조금 포장지 같은 거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지원해 주시고요. 하여간 임업 관련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또 배우고 싶은 것들, 또 지원받고 싶은 것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매니저분하고 저희 박창호 매니저님이신데 매니저님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면서 이렇게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임업에 대해서 폭을 넓힐 수 있고 구체적으로 또 임업진흥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멘토링을 해주시다 보니까 보다 더 가깝게 전문 임업인들과 보다 더 가깝게 이제 곁에서 이제 임업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눈개승마 요 앞에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 갖고 왔는데요. 진안에서 제가 눈개승마를 키웠던 경험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단기소득 임산물 중에 이제 눈개승마를 제가 재배하고 있는 현황은 인간 재배를 1,500평 정도 산에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00평 정도의 그 연동하우스에서 모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눈개승마 심어야겠다고 생각을 처음에 했을 때 좀 막막하더라고요. 눈개승마가 참 좋다는 것도 알고 괜찮다 비전이 있다라는 걸 생각했는데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뭐 산에 가니까 뭐 나무도 조금씩 뭐 넘어져 있고 막 그러는데 그걸 또 베야 되는데 어떻게 베야 되나 하다 보니까 어떤 자격증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산림기능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림기능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으면서 이제 나무도 베고 산림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조금 습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차후에는 이제 임업종묘기능사라고 나무를 키우는 것인데 종묘 생산업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 임업종묘기능사도 도전을 해갖고 이거는 또 구류경영체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교육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받고 이제 임업에 이제 임하게 되니까 조금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뭐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런 교육들을 받으면서 산에 대한 소소한 기술들, 지식들을 배우니까 자신감이 싹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득 지원 대상 품목 79가지 플러스 알파인데요. 그 중에 이제 산나물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눈개승마를 주장목으로 해서 제가 이제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임산물 재배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많이 제가 주위에서 질문을 많이 좀 받았었어요. 제가 이제 시작한 건 별거 아닌데 처음에 이걸 시작을 안 해보신 분들은 좀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한번 제가 플로우 차트를 만들어봤는데요. 임업 후계자 교육을 받는다는 전제로 해서 봤을 때 첫 번째 경우는 임업 후계자 교육을 받고 선정이 된 다음에
재배를 시작하는 거죠. 재배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모 경영체까지 등록하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 경우는 재배를 먼저 품목 기준 규모 이상으로 재배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모 경영체를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업부 계좌로 또 선정이 되고, 또 재배를 먼저 또 시작하고 임업부 계좌로 선정이 된 다음에 또 임업 경영체를 최종적으로 받는 거. 이런 단기 목표를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업 경영체는 농업 경영체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농업 경영체를 띄면은 뒤쪽에 붙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농업 경영체하고 틀려서 농업 경영체는 지목이 임야면은 등록이 안 되는데 임업 경영체는 그 임야에만 또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경장, 실제로 내가 거기다가 뭘 심어서 그거를 이제 확인서를 이장님이나 동네 이장님이나 확인서를 받고 영수증 같은 거 띄어서 지방산림청, 저희는 서부지방산림청이라서 남원에 있는데 거기다 신청을 하면은 이제 그 산림청에서 실사를 나오세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고 나서 30일 신청하고 30일 이내로 이제 우편으로 임업 경영체 등록을 이제 발급받게 됩니다. 이걸 하시게 되면은 농업 경영체가 없고 임업 경영체만 있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희 주변에는요. 근데 똑같이 그 농업 경영체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같은 거 혜택을 50% 혜택을 받거든요. 근데 임업 경영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혜택을 받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업 경영체도 농업 경영체하고는 직불금을 현재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 그 차이만 있을 뿐이고 혜택은 또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임업 직불금도 국회 소위를 통과하고 이제 11월 다음 달쯤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난다니까 아마 조만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눈개승만 심은 산에서 저희 가족들하고 꼬맹이하고 애기 엄마하고 셋이 이제 놀러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냥 놀러 가자고 해서 과자 같은 거랑 음료수 같은 거 사들고 가서 이렇게 놀면서 이렇게 재배를 하는 건데요. 밭에서 일하는 거하고는 좀 틀리게 뭔가 좀 이렇게 위안이 있더라고요. 휴식이 있고요. 일을 해도 막 중노동 같지 않고 산에서 하는 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에서 일을 하지만 꼭 놀러 간 것 같은 그런 느낌, 매번 그런 걸 받게 됩니다. 저는 이제 군유림을 빌렸어요. 제 산이 아니고 군유림을 빌려가지고 1년에 한 10만 원 정도를 주고 이제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나무는 그대로 세워놓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눈개승마를 심었어요. 구획을 두부처럼 딱딱 똑바로 잘라가지고 구획을 만들어서 마치 밭에 고를 타고 이렇게 작물을 심듯이 이렇게 심었는데 이렇게 인간 재배가 있고 또 그 반대로는 개벌 재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싹 나무를 베고 이제 심어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인간 재배로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 재배는 이제 임지를 정리를 해야 돼요. 가면 막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구획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구획을 아주 반듯하게 좀 나눠봤습니다. 줄도 치고요. 그다음에 토양 검사도 해가지고 이 내가 심으려는 작물에 토양하고 이 산도가 제대로 맞는가, 그리고 필요한 영양소가 뭔가 이런 것들도 한번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년생 모종, 2년생 모종 합해서 한 3만 주 정도를 심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제가 산을 가봤을 때 모습이었어요. 사이사이에 이제 나무들이 잣나무들이 너무 많고 사람이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그리고 죽은 나무들, 쓰러진 나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제 정리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경계를 쳐야 되고, 경계를 치는데 경계를 쳐놓고 나니까 이제 대략 멀리서 봐도 이렇게 우리 산의 모습이 어느 정도겠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서 이제 경계를 먼저 쳤습니다. 이렇게 가슴 높이에다가 흰색으로 치는데, 흰색으로 페인트로 하는데 저는 그냥 그 흰색 테이프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개로 한 이유는 이제 그 부분이 경계 부분, 꺾어지는 부분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거, 죽은 나무 장가지들을 싸서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쌓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차근차근 일을 하니까 3달 정도 걸린 것 같더라고요. 1,500평인데요. 이게 이제 임주를 깨끗이 정리하고 난 뒤에 이제 모습입니다. 굉장히 이제 심어야 되는 이제 시기가 다가온 거죠. 정리하고 나서 심기까지는
별 생각 없이 정리를 했는데 이제 심을 때 되니까 조금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걸 한번 보시겠는데 이제 능계승마를 다 정리하고 나서 심는 풍경입니다. 저희 애기 엄마하고 같이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밭은 이게 로타리를 치고 나면 그 아주 반듯한 밀가루로 쳐놓은 것 같은 그런 데인데 산은 그게 아니라 낙엽이 이렇게 쌓여 있고 그 밑에 또 부엽토가 있고 그 밑에 땅이 있는데 처음엔 어떻게 심을지를 몰라가지고 좀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왼쪽에 이렇게 심어놓은 게 제가 처음으로 심은 능계승마인데 지금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행히. 근데 이것도 심어보기 전까지는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틀리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그 산에 가서 호미로 가지고 모종을 심어보니까 느낌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좋은 귀한 경험도 이제 좀 해봤습니다. 인간 재배는 해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보이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풀 같은 거를 잘 뽑아주고요. 그 다음에 잔목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막 나무들이 새로 실생으로 떨어져가지고 씨가 이제 발화해가지고 막 자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하나씩 뽑아주고요. 그게 뽑아주지 않으면 금방 나무가 울창해져서 나물들이 자라기 어렵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물, 또 퇴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올 초에는 임업진흥원에서 상세 페이지 제작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선정이 돼가지고 제가 그 사진 이 능계승마가 이제 여기 갖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봄에는 저렇게 새순이 올라옵니다. 저거를 이제 먹는 건데요. 굉장히 맛이 좋죠. 그래서 근데 저거 상세 페이지는 저는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있었는데 이걸 지원해 주시고 나서 그거를 이제 파일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SNS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팔 때도 그걸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냥 제가 아마추어식으로 이렇게 찍어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찍어서 해주시니까 상품이 더 좋아 보이고 품위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지원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올해는 임업진흥원에서 또 이렇게 팔로를 또 좀 도와주셨는데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상생상의 안국점에 이렇게 처음으로 납품을 했습니다. 납품을 했는데 이제 올해는 좀 많이 안 나와서 좀 안타깝게 조금밖에는 이제 납품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올해는 온오프라인 팔로를 지원해 주시고 택배비도 지원해 주셨고 그리고 박스나 포장재 같은 것들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어요. 근데 앞으로도 더 좋아지겠죠. 그럴 때 이렇게 지원해 주시니까 되게 좀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팔로에 대한 걱정들이 사실 굉장히 있는데 이런 혜택을 받아가지고 되게 굉장히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런 혜택들이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이제 돌아갔으면 합니다. 임업은 법적으로도 법 안에도 산림 관련 법 안에도 다 써 있지만 공익적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대기를 정화해주고 그다음에 뭐 수질을 물을 정화해주고 또 휴양의 기능을 해주고 등등에 있는데 이런 공익적 기능이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또 약간 제한 사항도 있겠지만 또 직불금 같은 걸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임업인의 자존감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업은 또 경제적인 기능, 사적인 기능도 하고 있는데 또 임업에 종사함으로써 삶의 질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참 환경이나 이런 그런 문제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죠. 코로나도 유행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산초는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런 걱정으로부터 사실 꽤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산초는 또 다양한 가능성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좋은 기회들을 많이 제공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오늘 말씀드린 것들도 사실은 제가 진안으로 가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들이에요. 다 제가 진안으로 내려가서 배운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배우고 소소하게 살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기산촌을 적극 또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산촌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생각하시는 기산촌으로의 여정이 순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앙개막 김희준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발표해 주신 김희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눈개승마라는 건 저는 오늘 또 처음 들어보았는데 한번 저도 맛보고 싶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귀산촌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귀산촌의 형태는 총 세 가지로 전원생활형, 임산물 재배형, 그리고 취창업형으로 분류됩니다. 진흥원에서도 이에 따라 교육을 분류해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귀산촌은 단순히 임업이 아니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하시던 분들도 도시에서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시간에는요, IT업에 또 종사하시다가 고향으로 귀산촌 정착을 하신 컬처클럽 700 대표이신 윤창현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국가 대표급 까도남이었는데요. 귀산촌 지금 6년 차입니다. 고향인 경남 거창으로 귀산촌을 해서 지금 현재 6년 차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물 재배보다도 내가 숲으로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함에 따라서 숲이 얼마나 융성해지고 나부터 부자가 되고 여러 분들이 금전적 이익도 물론 있지만은 심적인 이런 마음의 부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내가 컨텐츠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결국에는 내가 기준이다. 내가 감으로 인해서 숲이 변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임야는 제가 반려작물이라고 부르는 산마늘입니다. 우리가 명이나물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또 밑에 보시면 컬처 클럽 700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내용은 해발 700m에 있는 숲에서 제가 국가 대표급 까도남이었는데 산촌으로 귀산촌 하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과 감성과 함께 국가대표급 까도남의 문화를 같이 버무리는 그런 문화클럽, 해발 700m에 있는 문화클럽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컬처클럽 700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 다 개개인적으로 고유한 경험과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리면 임야로 가시면 훨씬 더 좋은 창작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세계 유수의 1급 특급 호텔도 다녀봤지만 여기 지금 있는 산막이 제일 좋습니다. 여기는 물도 없습니다. 제가 라면 먹다가 남은 국물도 제가 페트병에 싸서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청정지역이죠. 제가 이제 살림 수기를 했는데 제목을 정하려 보니까 어쩌다 귀산촌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제가 사실 컴퓨터 업계에 근무를 30년 하다가 너무나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어요.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국가대표급 까도남이었는데 저는 이제 이 숲에서 비상구를 찾았다, 탈출구를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강의를 듣게 됩니다. 25대 산림청장님을 지냈었던 조연환 청장님이 강의 중에서
제가 아주 복받치는 감정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산은 어머니 같다. 숲은 딸부잣집 아침처럼 매우 분주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주 그냥 뭐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 이게 산에 뭐가 있구나, 숲에 뭐가 있구나,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제가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5일은 도시, 이틀은 산촌, 4, 3, 3, 4, 2, 4 뭐 이렇게 해서 이제 5년 동안 하겠다고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각종 교육도 받고, 물론 임업진흥원에서 창업 과정 교육도 받고 했죠. 근데 교육을 받고 보니까 시골을 가니까 이게 현실은 완전 딴판이야. 그래서 야, 이거 뭐 대박 날 것처럼 이렇게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뭘 작물을 심고 뭐 어떻게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의 대표입니다. 58년 개띠인데, 야, 이거 내가 할 일이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세대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숲에서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 같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나 또 중장년층이나 청이나 청년층에서 각각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저는 귀산촌에 성공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다른 귀산촌에 계획이 세워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요. 교육을 받다 보면은 뭐 각종 지원금이 있어요. 정부의 보조 사업, 뭐 지원 사업, 저리 융자도 있고요. 이거 조심하세요. 돈 되는 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규제를 가합니다. 정부에서 돈을 주는 것은 뭔가 있어요. 또 옛날처럼 뭐 눈먼 돈 절대 없습니다. 뭐 검찰 그 조사받고 그 명예까지 날리는 사람 제가 봤거든요. 우리 동네에서도 절대 없고요. 단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금이지, 돈을 어떻게 벌어라, 어떻게 캐시플로우 이런 쪽은 전혀 없습니다. 기반 조성을 하면 할수록 뭐예요?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큰 지원금을 받으려고 그래요. 뭐 20대 80, 심지어 우리 지역은 백두대간 보호 지역인데 90% 지원을 해줘요. 10%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부분의 사업들이 기반 조성을 하는 일들이지 돈을 벌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경험이 쌓인 다음에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하시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제 5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올해 이제 임산물 생산 작물 단지 사업을, 공모 사업을 해서 다음 달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2년 간 이듬해에 제가 바로 신청했거든요. 이거 주위에서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때 안 하고 지금 한 게 아주 좋은 그 경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지원금은 우리가 잘 공부를 하고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임산물이라는 것은, 농산물은 한 방에 갑니다. 물론 돈도 많이 벌 수도 있지만은 한 방에 꽝꽝. 공산품은 사실 뭐 50%, 60% 이렇게 싸게 또는 땡치를 하면 돈은 나오지만은 그 농산물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천년 자연재해도 많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희망은 많다. 그것은 제가 이제 나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접근할 때 희망이 있다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귀산촌을 하실 때는 그 캐시플로우, 그 현금 흐름을 굉장히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제가 지금 산마늘을 한 50만 주 정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딱 3주 이제 채취하고 이렇게 뭐 판매하고 하는데 어떤 해는 냉해도 있고 태풍도 있고 뭐 수해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올해 얼마 벌었으니까 내년에 얼마 벌겠지. 그래서 뭐 써고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방어적으로 이런 현금 흐름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농산물은 목돈이 들어온 경우가 많아요. 목돈이 들어오면은 이거 잘 씁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하고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매일 들어오는 돈도 안 좋고 한 방에 들어오는 돈 좋지 않아요. 일정한 기간에 들어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금 흐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매출이나 지출에 대해서 아주 매우 방어적으로 목표치를 정하셔야 좋습니다. 이건 이제 산마늘이 꽃이 피기 직전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연착륙을 이제 해야 되는데 뭐 저는 이제 5도 2촌부터 뭐 완전 귀산촌까지 이제 이렇게 이루게 되었습니다. 뭐 왔다 갔다 지금도 사실은 제가 서울에 한 달에 2번 옵니다. 왜냐하면 까도남이다 보니까 서울의 그 쾌쾌한 도시 냄새를 맡아야 제가 다시 살아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에서 했던 경험과 그 노하우를 산촌으로 그대로 가져갈 때에 저는 연착륙을 한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제가 빌딩 숲에서 했던 일을 나무 숲에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내가 돌이켜 보니까 내가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걸 찾아가더라고요. 그게 뭐야? 저는 이제 마케팅하고 브랜딩 이런 일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여기 와서 제가 재배보다도 이 숲이나 이런 작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야기를 만들어낼까, 브랜딩을 할까,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야. 왜? 제가 30년 동안 그 짓을 해왔거든. 그래서 그러면 목공이 하는 사람, 철공소 하는 사람, 교육자, 미술, 뭐 음악 하는 사람, 이 사람들도 여기 오면은 이런 일들을 만들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과 또 그 노하우 있으시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산촌 와야 된다. 산촌도 도시하고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맨 땅에 헤딩하시지 마시고 도시와 산촌의 서로 경력을 연계시키는 게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돈보다 가능한 것은 뭐냐면 저희들 지역에는 산양삼 재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산마늘 모종을 심으니까 그거 풀떼기 심어서 뭐하냐 그러더라고요. 뭐 돈도 안 된다 그죠? 물론 돈은 안 되겠죠. 산양삼 한 뿌리 팔면 5만 원, 뭐 3만 원 받는데요. 근데 제가 그거 할 게 아니야. 할 수 있는 30년 농사 지은 사람들도 하기 힘들어하는데 제가 뭐 기산촌 3년차, 4년차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키우는데 5년 걸리고요. 5년 후에 또 소멸하더라고요. 근데 산마늘은 얘들이 새끼를 치고 씨도 떨어져 또 키우고 제가 2개씩 심었는데 지금 8개씩 했어요. 뿌리가. 그래서 이건 뭐 돈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아까 우리 김 선생님께서 이제 능가식만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비슷한 경우거든요. 좀 약간 하기에 약간 좀 손쉬운 편인데 그래서 뭐 돈보다도 내가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 작물이든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귀산촌을 하면은 제품이든 서비스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이제 뭐 임산물 판매할 때 넣는 브로셔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산촌은 컨텐츠로 살아난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인복이 많아서 멘토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산림청장님도 계시고 또 뭐 제가 또 이 협회 활동도
뭐 갑자기 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 옆산에 뭐 대한민국 상위 0.1%의 임업인도 계시고 또 80대의 그 살아있는 전설도 계시고 고물상 아저씨 뭐 다 멘토예요. 우리 옆집 우리 저 동네 그 밑에 동네 아주머니도 제 멘토입니다. 왜 제가 모르니까 선천에 대해서. 그래서 멘토는 많은데 멘토는 없다. 왜냐? 그 멘토는 나 하기 나름이고 내가 찾기 나름이고 나한테 맞춰야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성공해도 나한테 안 맞으면 내 멘토가 아니지. 그래서 멘토는 없다. 단 멘토는 나한테 맞춰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멘토라기보다도 내가 내 자신을 찾아 나가서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카테고리는 뭐냐면 카테고리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숲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작물 재배에만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또 다른 이런 그 내용의 이 서비스나 제품이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뭐 이상한 사람이 그 전혀 뭐 농촌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와서 산에서 이것저것 한다고 이제 하니까 그 방송국에서 이제 관심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봄 되면은 3군데 정도 뭐 촬영을 합니다. 내년에도 이제 뭐 한 2-3군데 할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제 왜 촬영을 오냐 물어보니까 뭐 저희들보다 훨씬 큰 뭐 임산물 재배지도 있고 굉장히 많죠 물론. 근데 아이고 IT 업계 근무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와서 이 산에서 뭐 춤추고 노래 부르고 울고 웃고 하고 있는지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는 뭐 산마을 작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산촌에서 뭐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다 결국에는 이 사람이 뭔가 얘기거리가 있구나 하는 내용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내가 뭔가를 산촌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람이다. 그래서 결론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이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잘 짚어보시고 거꾸로 내가 무엇을 했냐 또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숲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고유한 경험과 재능을 숲으로 가져오면은 그 숲이 분명히 융성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숲을 만들 수 있고 뉴 패러다임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K 컬처,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우리도 산촌에서 K 포레스트 문화를 창조하고 만들어내는데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숲에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컬처클럽 700의 대표이신 윤창현님께서 발표해 주셨는데요. 발표해 주신 윤창현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발표 자료로 준비해 주신 또 내용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 좀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나를 존중한다. 내가 기준이다. 내가 컨텐츠다. 윤창현님의 어깨에 약간 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멋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죠. 여러분, 촌살이 하면 자연이 주는 또 기쁨에 대한 기대감 또 설렘이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산나물 텃밭 만들기 과정이나 음식 만들기 과정을 운영하며 원하시는 것들을 또 실행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거 알고 계셨나요? 네, 그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처럼 또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정신적인 풍요에 대해서 또 수순의 숲 대표이신 이등림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 공주시에서 온 수순의 숲 대표 이득림입니다. 어째서 우리 아버지는 저를 이름을 이득님이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성년지명이 있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만나뵙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상당히 떨립니다. 사실 저는 이런 자리가 처음이고 강의라고 했을 때 올까 말까 고민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런 자리에 설 만큼 제가 자격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오려고 용기를 좀 냈습니다. 언제까지나 숨어서 살고 싶지 않았고 또 그냥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닌 인간 이등님으로 살고 싶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많다 할지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수순의 숲 소개와 귀산 정착 과정, 귀산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산은 드론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우측 나즈막한 산 자락이 저희 산이고요. 여기에서 멀지 않은 곳 공주시에 위치해 있고요. 무수산 자락에 마을 뒷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거나 크지 않고 마을 뒷산처럼 그냥 오르락내리락일 수 있는 그런 작은 산입니다. 그리고 이 산에는 제 남편과 저 그리고 제 딸아이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집은 없습니다. 산에서 그냥 살 수 있게끔 제 남편이 작은 오두막을 하나 지어서 그곳에서 같이 기거하고 있고요. 지금 산나물 농사로는 눈개숙마와 독활 그리고 더덕이 주 작물이고요. 그 외에 버섯도 조금씩 하고 나물들 산에서 살 수 있는 나물들은 골고루 심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보신 이 산은 정글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간벌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지금 나무가 군데군데 쓰러져 있지만 정리가 거의 된 상태입니다. 저 구릉지에 전부 다 산나무를 식재해 놓은 상황이고요. 이제 귀산 정착 과정이 시작되는데 사실 이거를 제가 다 말로 풀어서 할 수가 없어서 일부는 오면서 원고를 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읽으면서 여기를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귀산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큰아이가 사회로 나가려고 준비 중이었고 작은아이는 대학에 재학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 지인 중에 가장 가까운 분이 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나이가 53이었습니다. 안타깝죠? 인생 별거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오기도 힘든데 이렇게 그럭저럭 살다 가야 하는 인생인가 생각했을 때 그분을 봄으로써 인생을 다시 살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을 합니다. 무엇인가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몰랐던 저의 자아가 일어나더군요. 저는 어릴 적 산집 아이였습니다.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산골에서 작은 오두막에서 살았습니다.
산나물을 먹고 산과 벗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언제나 마음속에 있었지만 사실 사는 게 바빠서 그럴 시간과 여유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 크면서 이제는 저에게도 제 자아가 좀 필요하더군요. 그때 제 남편의 사업 너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남편에게 그랬죠. 이 생활,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산으로 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뜬금없죠. 근데 너무 고맙게도 제 남편이 그렇게 하자고 흔쾌히 허락을 해주더군요. 그때부터 험난한 제 산 생활이 시작됩니다. 저는 목표가 뚜렷했습니다. 산에 가면 무엇을 할 것인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었죠. 산나무를 심어야 되겠고 길을 내서 꽃길을 만들고 싶은 게 제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꽃을 좋아했고 또 산나무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아이가 어린 시절에 건강한 먹거리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늘 보면 산을 타고 늘 바쁜 시간을 뺏어도 산나물을 늘 묻혀서 항상 먹였습니다. 제가 먹고 자라온 게 그게 건강한 먹거리라는 걸 전 누구보다도 잘 알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만약에 귀농원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그 한 일에 종사하신 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그래서 선택한 것이 산나물이었고 산으로 가고 싶은 욕망이 이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남편을 설득한 결과 제 남편하고 한 6개월 정도 충남에 있는 부동산에 나온 산이라는 산은 모두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원하는 산이 북서양 산이어야 되거든요. 산나물을 심어야 되고 산나물은 남양에서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산나물 심고 이 나무를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산나물을 식재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산도 그렇게 큰 산을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산이 뜻대로 이렇게 나와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지인의 소개로 결국 부동산은 저에게 산을 소개하지 못하더군요. 지인의 소개로 이 산과 인연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산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작할 때가 11월 달이었습니다. 그 11월 달부터 날씨가 매우 추워지죠. 산은 정글이고요.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험난한 산 생활이 정말 시작됐습니다. 제 남편과 같이. 참 그 정글 같은 숲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단은 산속에다 텐트를 쳤죠. 가서 하다 보면 뭔가가 길이 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산나물이나 뭐 산에 대한 정보, 제가 단지 산나물을 좋아했고 꽃을 사랑했고 했지만 그러한 정보나 이런 것들은 저에게 없었습니다. 그 산 생활을 시작하면서 교육도 받고 그때부터 정보를 모으기 시작한 거죠. 근데 산에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2달 동안 그 추운 겨울에 한겨울에 텐트 생활을 해본 분 계십니까? 진짜 춥습니다. 거기서 밥도 해 먹어야 되고 물도 없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작은 웅덩이의 물을 끌어다가 쓰고 전기는 그 아랫집에 있는 전기를 끌어다가 쓰고 그러면서 2달 동안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2달 동안에 그렇게 심한 고생이 왜 저에게 50년 만에 제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일게 했을까요? 너무너무 뼛속까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고생은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 모릅니다.
지금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한 분은 제가 막내기 때문에 13살에 돌아가셨고 한 분은 19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잊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속 생활 텐트에서 2달 동안 생활하면서 진짜 그 부모님이 얼마나 저에게 소중한 존재였는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여기 오신 분 모두 그렇듯이 이 세상에 올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그런데 부모님은 어떠한 대가도 없이 먹이고 입히고 재웁니다. 이 기본적인 것들이 이렇게 중요한 건지 2달의 텐트 생활이 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더라고요. 비록 고생스럽긴 했지만 이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경험은 죽을 때까지 하지 않았겠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와서 산을 매입할 당시 신청만 하면 감벌이 된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감벌이 확 밀렸어요. 그래서 3년 동안을 그냥 밀려버린 거예요. 저희가 산이 한 3만 평 정도 되는데 저희가 감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시청에 이거를 의뢰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3년 만에 감벌을 하게 됩니다. 근데 3년 동안 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 산자락 아래에 1,300평의 밭이 있는데 그 밭에다가 산나무를 키우려고 모두 식재를 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키워서 산으로 들어가면 이제 되겠죠. 그런데 그때 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눈개승라라는 종목을 선택했는데 산나무를 그때 그 밭에다 식재하고 한 40%를 죽였어요. 거긴 땡볕이었거든요. 전혀 나물에 대한 문외한이었는데 이걸 그 산나물을 파시는 분이 이런 곳에 심어도 괜찮다고 해서 심었는데 눈개승라는 땡볕에 심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점점 벌어서 커져야 되는데 점점 퇴화하더라고요. 내가 판매를 하고 팔아먹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그 식물이 어디에 잘 자생하는지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미리 공부를 하고 숙지를 했더라면 당하지 않았을 것을 그마저도 그때 당시에 저는 다시 어떤 인생을 살고자 너무 제가 앞서서 마음이 앞서서 그 공부를 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한번 식재를 했던 나물들을 거기서 잃고 나고 또 감벌이 끝나고 그나마 남은 것을 산으로 넣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올해까지 한 6, 7천 평의 산나물을 제가 씨앗을 직접 발화해서 전부 다 식재를 했습니다. 이 과정이 20분 안에 모두 얘기하라고 한다면 이 험난한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참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산은 경사가 있어서 걸어 다니기도 힘듭니다. 물론 여자지만 험한 산일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 남편하고 저하고 이 둘이서 이 일을 다 이끌고 가는데 여자라고 해서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엔진톱을 들고 나무를 베었고 같이 하는 제 남편의 일을 다 보조해서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 남편은 타고난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뚝딱거리고 만들고 지금 저기 보이는 오두막이 제 남편이 다 손수 지은 겁니다. 저 안에 먹고 살고 겨울이면 따뜻하고 여름이면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모든 시설을 다 해놨습니다. 저 안에서 제 딸아이와 저와 제 남편이 항상 늘 행복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내 남편이 돈 잘 벌어다가 저 갖다 줬을 때 이렇게 행복했을까요? 인생은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 경제력을 내려놓고 돈을 벌어다 주지 않는 남편이 왜 이렇게 고마웠고 감사한지 이 산에 들어와서 천천히 가면서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이 남자 만난 거 정말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지금 저도 눈개승라를 지금 저렇게 해서 올려놨는데요. 눈개승라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산을 매입하기 전까지는 사실 눈개승라라는 나무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또 제가 전라도 출신인데 전라도에는 저런 나물이 없고 그 고비나 고사리 그 외에 어떤 취나물 종류 이런 것들만 보고 자랐지 사실 이런 나무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산을 매입하면서 임업진흥원에서 하는 과정에 6개월 과정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근데 그 과정에 교육을 받으면서 이 산나물을 접하게 됐고 제가 눈개승라라는 산나물의 매력에 빠진 게 된 거예요. 그거하고 그 독활이 뭐냐면 땅두릅입니다. 일반 두릅은 목본이고 땅두릅은 초본입니다. 가을에 지상부가 모두 없어집니다. 그런데 일반 두릅은 심심한 맛이라고 하면 땅두릅은 상당히 강력한 맛입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근데 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거는 어쩔 때 향이 강하냐면 야생에서 키웠을 때입니다. 근데 저희 산이 북서양 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조량도 적당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두릅이 적당히 올라오는 그 시기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땅두릅을 어떻게 키우냐면 하우스에다 놓고 거기다가 왕겨를 잔뜩 덮어 씌워서 하얀 새순을 먹지요. 그런데 향 별로 안 납니다. 저희는 그 자연에서 그대로 채취하기 때문에 엄청난 향이 강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2년 동안 판매를 하면서 저희 고객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고요. 상온에다가 한 달 냉장고에다가 한 달 이상을 놔둬도 무르지 않습니다. 이게 자연으로 재배한 식물들의 특징입니다. 사실 제가 원했던 거는 이런 겁니다. 봄에 산나물을 꽂고 해오면 농산물하고 달리 상온에 놔둬도 시들지 썩지 않습니다. 이 건강한 식재료라는 것은 이럴 때 보면 압니다. 빠르게 썩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쪽에 뭐 공부를 해서 아주 잘 알거나 하지는 않지만 먹어보고 어떤 느낀 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산속 생활은 야생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텐트 생활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물도 전기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전기는 돈을 주면 설치해 줍니다. 어디까지 내가 필요한 데까지. 그런데 물은 정말 어렵습니다. 거기는 계곡이 있는 산이 아닙니다. 저희 산은. 그런데 옹달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옹달샘에서 물을 끌어다가 처음에는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겨울에 다 얼어 터지더라고요. 그 옹달샘에서 끌어다가 정수를 해서 물을 먹었어요. 1년 동안.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산은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고 또 거기서 물을 다시 호수로 끌어내려야 되고 다시 정화를 시켜야 되고 하는 과정이 너무 어려워서 그 다음에는 저희 산에서 한 200m 아래쯤에 이장님 댁 논이 있습니다. 그 논에 농업용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1년을 또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마을에 수도가 들어온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마을에서 저희 산까지 300m 정도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처음부터 여기 원주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산으로 수도가 온 예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 다행히도
처음부터 가서 이장님을 잘 사귀었습니다. 이장님하고 막걸리 6병도 먹어봤습니다. 시골 가면 시골 분들하고 좀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해서 내 집안의 숟가락이 몇 경기까지 가르쳐 줄 필요는 없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분들하고 늘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산으로 올 수도는 아니었는데 이쪽으로 끌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산까지 수도가 오기까지 저희 마을의 이장님의 공헌이 엄청 큽니다. 지금도 굉장히 그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여기에 분명히 귀산촌을 하시려고 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말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시골에 내려와서 우리가 도시에서 살 때는 사실 판 깔아진 곳에 가서 일을 하고 똑같은 날짜가 돌아오면 돈이 나오죠. 그런데 여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귀농이나 귀산촌 이거는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두드리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길이 없는 길입니다, 이게. 근데 그래서 저는 더 매력 있습니다. 뻔히 아는 아스팔트 길, 고속도로만 달리면 심심하잖아요. 때로는 시골길도 가고 때로는 정글도 한번 가보고 뭔가 느끼는 게 새로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산나물을 산속에다가 전부 다 식재를 했고 이젠 팔로입니다. 제가 지금 2년째 지금 팔로를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산나물을 팔고 있습니다. 산나물 외의 것들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건 다 판매를 가능합니다. 가을에는 산에서 나오는 밤이 많아요. 공주기 때문에 산밤도 판매를 합니다. 또 야생 다래도 있습니다. 야생 다래도 판매를 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올리면 완판입니다. 물론 지금은 지금 심어놓은 상황은 상당히 많지만 심어놓은 지가 지금 이제 3년 차 나기 때문에 이제 작년은 얼마 안 됐고 올해는 그래도 작년에 배가 되고 내년에는 올해 배가 됩니다. 점점점 많아지죠. 근데 돈 보내놓고 차감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SNS의 힘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팔로는 저희가 개척한 게 아닙니다. 제 딸아이가 저희가 산에 들어갈 때 잠시 외국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쪽에서 일어난 산에 일어난 일들을 사진을 찍어서 늘 전송을 해줬더니 이 사진을 가지고 그 SNS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케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산이 알려지게 됐고 지금은 저희가 유튜브도 찍고 있고 지금 한국기행에 촬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다음 주쯤에 아마 방영이 될 겁니다. 또 다른 곳에서 섭외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SNS가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직거래가 가능합니다. 그것도 내가 키운 내 농산물 가격 제가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상을 통하거나 농협을 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경매에 낙찰된 가격으로 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정합니다. 얼마? 이유 없습니다. 비싸냐고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비쌉니다. 드셔보신 분은 아십니다. 얼마나 향이 강하다는 것도. 저는 농사 짓는 분들처럼 농사를 잘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한
산나물을 선택했고 이 산에서 산나물은 눈개승마 같은 경우는 아까 1번 사례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눈개승마 같은 경우는 대를 이어서 채취할 수 있는 나물입니다. 근데 이 나물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습니다. 이거 농업 여기 임업진흥원을 통해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사실 교육도 많이 받지 않았고 아는 것도 많지 않아 건너 알게 됐지만 이 연결고리를 시켜준 것이 임업진흥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있고 만약에 귀산을 하시거나 하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이 교육을 꼭 받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무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에 귀산 변화를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제가 이 귀산을 하면서 돈도 없이 이렇게 험난한 생활을 했는데 무엇이 행복하냐고 묻고 싶으시죠?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 산속에서 이렇게 힘든데 산속 생활을 계속 할 거냐 물으면 영원히 할 겁니다. 영원히. 여기 와서 느낀 건 이겁니다. 30년 넘게 제 남편하고 살았지만 제 남편이 정말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여기 와서 알았고 제 아이들의 지지를 이렇게 받을 줄 몰랐습니다. 두 아이들의 막강한 지지를 받고 있고 이게 조금 행복한 거하고 이거 만약에 힘든 거하고 바꾸자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전하세요. 도전하시면 가슴 설레는 느낌이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순우숲 대표이신 이등림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발표하실 분을 바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산림 경영에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실 또 이장형님네 산속농원의 대표 정철자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박수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평에서 온 임업후계자 정철자입니다. 제가 6년 동안 이제 저희 임업을 준비하면서 했던 그 여정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과정, 또 임산물 재배 및 판매 방법, 또 마케팅 전략 등을 담은 이 수기가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 어려운 그 임업 후계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 수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희 농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장은 가평읍 두밀리라는 대금산 자락에 위치해 있고요. 이 대금산은 해발 한 700m 정도 되고요. 저희 농장은 해발 500m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 농장 이름은 이장형님네 산속농원입니다. 이 이름은 저희 시동생이 두밀리 이장이라서 저희 농장을 동네 분들이 이장형님네 하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참 이게 농장 이름으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이장형님네 좀 길긴 하지만 산속농원으로 정했고요. 저희 임산물 재배하는 것들은 산양삼, 산떠덕, 산두릅, 또 토종 자작나무 수액, 또 쌈 산채 외 임산물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제가 이제 귀촌을 결심한 계기를 말씀드리면 저희 시아버님이 저희한테 물려주신 임야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부부 다 도시에서 회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이제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자연을 동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남편하고 같이 산을 갔는데 그 산이 주는 위로 또 산속의 맑은 공기, 또 꽃향기, 또 멋진 나무들이 저희 산으로 이끌어서 산이 주는 매력에 이끌려서 이제 노후를 이곳에서 보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아까 저분은 남편분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산을 물려주신 시아버님한테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사를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장 이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에 산림 경영계획 인가를 받고요. 또 제가 임업 후계자로 지정이 되고 또 그 해에 산림복합 경영단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해주신 분이 공부를 한 다음에 그 공모 사업을 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얼떨결에 그 해에 다 이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이 복합경영단지 공모 사업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5억까지 가능한데 저희는 이제 갑자기 이게 노후를 보내려고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성공을 할지 어떨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는 5억을 다 신청하지 않고 한 3분의 1 정도 금액만 신청을 해서 기반 시설만 한번 조성을 해보자 해서 공모 사업을 했는데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17년부터 19년까지 산림 복합 경영단지 조성을 했고요. 2020년도에 저희 산떠덕하고 산두릅을 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인증한 청정수푸드 지정을 받았고요. 비로소 이제 2021년도에 산두릅하고 산떠덕을 이제 판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임업진흥원에서 하는 청정 임산물 대축제 온라인 네이버 쇼핑에서 이제 판매를 시작했고요. 이제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는 이제 복합경영단지 조성을 했다니까 그게 어떻게 조성을 했는지 그런 거를 문의를 많이 하시고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영단지 조성할 때 제일 염두에 두실 거는 정말 내가 꼭 필요한 기반 조성을 먼저 하시고 차후에 한번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많은 금액을 한 번에 받아서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주변에 보시면 5억을 다 받아가지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돈 낭비하시는 분을 여러 분 뵀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딱 맞게 저희가 필요로 하는 기반 조성할 만큼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이제 숲가꾸기 전기시 가설하고 작업로 설치하고 산양산 파종을 했고요. 2018년도에는 이제 울타리 설치 또 저희 산림 경영 관리사 설치를 했고 이제 산양삼, 산떠덕, 산두릅 이런 것들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제 전문적으로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간판도 설치를 했고 CCTV 설치했고 이제 나머지 임산물 이렇게 파종을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조성 내역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제일 궁금하신 거는 이게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도대체 산에는 울타리를 뭘로 쳐야 되는지 제가 할 때 그랬습니다. 이게 돈이 도대체 얼마나 드는지.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이제 그 저희 울타리 설치하는 장면이고요. 이 임야의 울타리는 밭에 치는 울타리랑 틀려서 저런 중장비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고 숙련된 기술을 가지신 분들을 섭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운 좋게 저희 시동생이 이장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도움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울타리를 설치하는 장면이고요. 저렇게 저희는 이제 저희 산을 중앙에 임도가 지나가서 울타리를 양 옆으로 치느라고 굉장히 길이가 많이 나왔어요. 견적이. 그래서 이제 지금 양 옆으로 치는 과정이고요. 저 밑에도 이렇게 해서 다 해서 이제 능양망이라는 울타리로 설치를 했고요. 설치 길이는 한 약 2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한 5천만 원 들었던 것 같고요. 이제 작업로 개설인데요. 그 임산물을 재배하시려면 작업로는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작업로 개설하실 때도 잘 그 동선을 생각을 하시고 경사도도 생각해서 하셔야 돼요. 저희는 처음에 잘 모르고 굉장히 이렇게 경사도 있게 해가지고 차가 못 올라오는 거예요. 이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다른 작업로 개설을 다시 이렇게 하는 그런 시행착오도 겪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작업로가 한 800m 했는데 한 700만 원 들었습니다. 이것도 2018년 기준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를 했는데요. 저희가 마을하고 굉장히 외떨어져 있다 보니까 관리사를 좀 지으려고 했더니 아무도 와서 져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제 이동 주택을 섭외를 해서 이렇게 구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근데 이 설치하는 과정은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그 길이 산에 있다 보니까 근데 어찌어찌 해서 설치를 해서 지금 여기에서 너무 행복하게 저희가 임산물을 재배하면서 저희 남편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둘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춘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농장을 돌보고 있는데요. 거의 여기에 들어가서 출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양섬 파종하는 장면인데요. 저희 임지는 한 3만 평 정도 되는데 그 총 3년 동안 경영단지 조성하면서 한 15,000평의 그 산양삼 씨앗을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파종하는 장면들이고요. 요거는 한 2019년도에 제가 찍은 것 같은데요. 산양삼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거를 제가 찍어놨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두릅 식재도 했고요. 그래서 요 산두릅은 올 봄에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채취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발송했던 산두릅인데요. 그리고 저희가 포장해서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청정수푸드를 지정을 받아서 이렇게 청정수푸드 스티커도 붙이고 해서 판매를 했고요. 네, 산더덕도 한 2년에 걸쳐서 저희가 이렇게 파종을 해서 올 봄하고 가을 채취해서 또 온라인으로 판매했고 지인들한테도 판매를 했는데 저희 남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CCTV 설치한 장면이고요. CCTV는 한 15개 정도 설치를 했는데 임야는 생각보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15개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차후에 더 설치할 예정이고요. 예, 이제 마가목하고 벌나무 이런 것도 좀 식재를 해놨습니다. 이제 쑥갓국인데요.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그 가평의 같은 임업 후계자분께서 한 번은 벌목을 싹 하고 거기다가 그 독화를 심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나무를 다 잘랐더니 너무 뜨거워서 일을 못 하겠대요. 나무는요, 한 번 자르면 다시 키우는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쑥가꾸기 할 때 정말 신중하게 나무는 최소한으로 자르고 꼭 필요하면 또 그 다음에도 자를 수 있기 때문에 나무 자르는 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맨 마지막 해 간판도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요. 이제 메인 간판하고 보조 간판 이렇게 2개, 그다음에 이정표도 있었는데 그건 사진에 제가 올리질 못했고요. 주변 분들이 간판이 예쁘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긴 하셔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장형님네 산성농원의 저 캐리커처는 저희 조카가 미대를 다니는데 걔한테 10만 원을 주고 만들어서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거 첫 번째는 그 충분한 교육하고 견학을 하신 후에 이런 작물 재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해에 다 공모사까지 돼가지고 산양삼 파종을 이제 첫 해 했는데 그 제가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동네 분들한테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종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제대로 하는 건지 물론 이제 그분들은 산양삼 파종을 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국임업진흥원 그 평창에서 하는 산양삼 재배기술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1년 과정. 예, 그런 거 외에 뭐 여러 가지 견학도 가보고 해서 나름 이제 그 머리에 이제 이렇게 키우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게 좀 생겨서 자신감을 갖고 이제 그 다음에 파종하는 거는 이제 동네 분들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요구 사항을 전달할 수 있었고요. 근데 이런 교육들을 하시면 그 인적 네트워킹이 형성이 돼서 굉장히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일례로 보면 그 산야초
효소의 이제 전문가이신 분이 저희 그 산양삼 재배기술 과정에서 만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소개해주기를 멸종 위기종인 산작약이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그 고급 산채인 병풍치라는 게 있어요. 방풍치가 아닌 병풍치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게 유망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근데 이런 게 귀해요. 모종 구하는 것도 귀하고 해서 그분들한테 통해서 저희가 좀 분양을 받아서 지금 굉장히 증식에 힘쓰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런 교육은 밑바탕이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몸소 체득하는 거 이상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작물 이렇게 명확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작물을 재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농원을 견학하거나 비슷한 재배지를 방문하는 등 이렇게 직접 체득하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자기 경험을 쌓아서 자기 임지에 맞는 재배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재배하시는 분마다 다 말씀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임지는 또 틀려요. 그래서 그 이론이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잘 정리를 해서 나한테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작물 재배 시작하실 때는 충분한 교육, 견학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키우면서 체득하는 방법 이상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활용하셔서 내 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SNS 적극 활용하시라고 정말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이제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거 농원 홍보도 물론 되지만 방송 출연 기회도 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이렇게 여기 보시면 MBN이나 뭐 EBS 이런 데서 굉장히 제의가 많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MBN 생생정보마당 그 건강을 요리하는 약선 보감에 저희 그 산더더그 방송을 했어요. 5월 12일 날. 그래서 이런 거를 적극 활용하면 그 작가들이 이런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고서 많이 방송 제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SNS는 정말 앞으로 그 농업을 하시든 임업을 하시든 수산업을 하시든 이거는 이제 기본이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물론 중장년층이 이거 SNS 적극 활용하는 거 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업진흥원에서 임업소득 증대 지원 사업 설명회 안에 거기 이제 뭐 편집하는 거라든지 뭐 거기다 자막 넣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좀 더 이제 관심을 갖고 공부를 더 하고 그러면서 이제 블로그만 했었는데 유튜브, 인스타그램까지 적극적으로 지금은 확장해서 할 수 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또 SNS를 적극 활용하시라고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물론 홍보 효과가 가장 커요. 그렇지만 이제 임산물이라는 거는 그해 심어서 그해 파는 게 아니고 몇 년씩 기다림이 있어요. 그 과정을 기록하는 기능이 있어야지 고객들이 나중에라도 우리 임산물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재배하는 과정을 쭉 기록하셔서 꼭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기를 정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보시면 이제 블로그, 그다음에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그리고 요거는 잠깐 저희 그 방송했던 거 잠깐만 틀어볼게요. 산더덕인데요. 4년쯤 돼가요. 그럼 한 4년 산 더덕이라고 네. 보는데 네, 두 분이 키운 산더덕은 특히 농약이나 화학 비료 없이 재배를 한 거라서 네. 임업진흥원에서 청정 숲푸드 인증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오, 진짜요? 청정 숲푸드. 정말 귀한 식재료였어요. 자, 실은 산더덕입니다. 우와, 지금 바로 캔 산더덕. 우와. 지금 산양삼을 물리치고 산더덕이 오늘 주인공이었어요. 더덕향이 더 예, 셌어요. 산더덕이 밭더덕하고 틀린 거는
씨를 뿌려놓고는 아예 사람이 인위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자연 그대로 거의 자라기 자연산과 때문에 가깝다고 봐야 그래서 되기 때문에 향도 아주 엄청 향이 강하고 진하죠. 밭토덕에 비해서 네. 그다음에 이 껍질이 얇아요. 친환경으로 키운 것들은 네. 굳이 껍질 안 까고 드시면 더 많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어요. 이대로 이 잔뿌리까지 네. 다 껍질까지. 예. 피디님이 그냥 먹을 수 있다는데 우리 먹어봅시다. 이거 쓱쓱 흙만 털어서 먹어봅시다. 어디? 저희 방송 중에 제 일부분만 조금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이거 보여드린 거는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임산물을 재배하면 사람들한테 왜 임산물이 좋은 먹거리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을 해야 이거를 고가에 팔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작물에 대한 공부와 이해는 뭐 필수고 이거를 설명하려면은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적극 홍보를 해야 돼요. 그 밭작물 같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토양에서 어떠한 화학 비료나 농약 없이 재배되어 인간의 인위적 간섭 없이 자연 그대로 자생해서 그 식물은 자생하기 위해서 자기 방어 물질을 황산화 물질을 많이 이렇게 발생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기 방어 물질이 어떤 걸로 나타나냐면 향, 색깔, 가시 이런 걸로 나타나요. 당연히 이렇게 황산화 물질이 많이 함유된 임산물이 사람에게 좋은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그 구매자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고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그런 걸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객관적인 증명이 없으면 요즘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관리하는 청정수푸드 인증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요. 저희 청정수푸드는 정말 무농약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임업인들이 근데 이거를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아서 저희 가평 임업 후계자분들은 제가 이게 전도사가 돼가지고 주변에 거의 다 이 청정수푸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마케팅을 해보니까 청정수푸드라는 그거를 굉장히 각인을 시켜드리면 아무리 비싸도 사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꼭 임산물이 왜 좋은지를 정말 널리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찍을 때 아까 그 방송 찍을 때 자막에 청정수푸드와 MC들이 이거 멘트를 하는 조건으로 찍었어요. 왜냐하면 내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임산물이 왜 좋은지를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했고요. 11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수기 발표를 마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산에 갈 때마다 똑같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맨날 똑같을 것 같잖아요.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어요. 가면 재미있고 그리고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 않아요. 모래도 하나 밤이라도 떨어져서 주워오고 뭐 능이버섯 따면은 능이라도 하나 가서 간져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상처가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근데 숲은 그거를 치유해주는 힘이 엄청납니다.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다들 행복하다고 하시잖아요. 그 여러분 임업인들이 그 산에서 행복하고 또 위로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려면 저는 이 비촌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젊으신 분들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또 중장년층은 나를 위한 기촌이 되길 권장드릴게요. 젊으신 분들은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니까 근데 임산물은 그렇게 큰 소득을 바라보고 하시면은 당장은 소득이 안 나와요. 그 대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세월이 흐르면서 소득은 배가 될 수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현재 직장이 있으신 분은 절대 그만두지 마시고 천천히 같이 준비를 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임산물은 바로 소득이 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충분히 그 준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직장 그만두지 마시고 병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장영님 네 산속농원의 대표이신 정철자님께서 이렇게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발표자분들에게 또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고 또 답을 듣는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또 사전 이벤트로 무엇이든 물어보산이라는 이벤트를 또 진행하였는데요. 여기에 또 올라온 질문들과 또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남겨주신 내용을 또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희준님께 선생님께 들어온 질문인데요. 지원 사업이나 또 교육 등 다양하게 참여하신 것으로 또 보이시는데 후배 기산촌인에게 가장 참여를 또 추천하는 프로그램에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여러 가지 이제 지원도 하고 또 지원도 받고 그랬는데요. 저는 임업진흥원에서 선정하는 그루경영체 그 사업에 꼭 좀 이렇게 도전을 해보셔서 선정되셔서 많은 지원을 받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사실은 그루경영체를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한 꽤 많은 분들이 같이 속해 있는데요.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됐고 임업에 대해서 이렇게 시야를 확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매니저님이 계셔서 저희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몰라도 매니저님하고 상의를 하면서 가닥을 잡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루경영체 도전해 보시라는 말씀 꼭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윤창효 대표님께 또 들어온 질문입니다. 귀산촌이 쉽지만은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또 산촌에 남게 된 아주 가장 큰 또 매력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산촌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유를 일단 많이 받았고요. 제가 한 6년 차 되다 보니까 숲에서는 작물 재배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육림을 했으면은 하드웨어 기반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50년은 그 숲에서 어떤 컨텐츠를 우리가 만들어내느냐, 그게 앞으로 50년의 숲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숲을 보시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경험을 숲속으로 가져오시면은 더 금전보다 더 좋은 그런 그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등림 대표님께 들어온 질문입니다. 아까 또 SNS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소득 창출을 위해서 또 어떤 식으로 SNS를 운영하시고 또 도움을 받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SNS 따로 도움을 받은 거는 없고 제 딸아이의 어떤 취미생활이 지금 채널이 돼 버렸어요. 지금 모두 다 알고 계시듯이 인스타라는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에 제가 늘 숲사진을 제가 보내줬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국 생활한 아이가 집이 그리우니까 그래서 보내줬던 것이 사실은 그 홍보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저는 사실 이쪽에 SNS 쪽은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 딸아이가 그건 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이름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딸분께서 또 이렇게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그래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SNS에 또 하시는데 또 유튜브. 그렇죠. 이제 그 유튜브를 하는 거는 쟤는 찍지만 어쨌든 거기에 나가서 일을 하고 해야 되는 거는 저와 제 남편이 다 하죠. 예. 근데 쉽지는 않지만 재밌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일들이기 때문에 뭐 50 넘어가지고 눈썰매 타보셨습니까? 선삭생활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정철자 대표님께 들어온 질문인데요. 산림복합경영단지 또 조성을 왜 진행을 하게 되셨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면 또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귀촌을 준비하려고 산에 갔더니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과 사실 그 돈을 투자해서 경제적 가치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는 답이 없어서 저희가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서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 조성사업과 지원 자금을 받으실 때는 예전에는 정말 그냥 신청만 하면 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저희가 그 교육 가서 그 파주에 계신 어떤 젊은 분이 생산단지 한 그거를 보여주시는데 뭐 영상도 찍으시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그 공모 사업에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하실 때는 정말로 내가 어떤 자금이 필요하고 일단은 기반 조성하시는데 쓰는 자금만 신청을 하시고 나중에 기반 조성이 된 다음에 내가 뭘 하고 싶다 하면 2차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신 다음에 꼭 필요한 금액만 받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도움이 되는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2021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또 무엇이든 물어보산 이 사전 이벤트로 받아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귀농에 비해 귀산촌에 대한 정보는 또 잘 알려지지 않아 이번 토크쇼가 기대된다고 하시는데 김희준 회원님께 또 질문 드린다고 합니다. 귀농과 귀산촌 사이에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귀산촌의 또 특이함은 무엇인가요? 귀산촌은 사실 귀농의 일부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농업경영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임업경영체랑 같이 붙어 있거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형제지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농촌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논과 밭 그런 데서 경작을 하고 또 이렇게 농업 활동을 하는 것이 귀농이라면 그 여백에 있는 산자락, 그 임야를 이용해서 또 어떤 새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또 안식을 누리는 그런 게 또 귀산촌이 아닐까. 그래서 귀농의 여백에 있는 또 다른 어떤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동의하신다면 여러분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한 번 더 질문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등님에게 또 질문인데요. 귀산촌을 하기 위한 가족의 준비는 또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이렇게 현실적인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이 귀산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입이 쉽게 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경제력이 강하게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이건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혼자만 할 수 없고 또 독단적으로 이 모든 것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아이들을 키우면서 20살이 넘으면 어떻게 독립을 해야 되는지를 어려서부터 굉장히 강하게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했어요. 공부를 잘하라고 한 이야기는 저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가진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는 1등만 알아주지 꼴등은 안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꼴등이 재능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택해서 하는 것이 아마 인생을 성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각자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사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하기가 상당히 쉬웠습니다. 이제 저희는 애 아빠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사업에서 손을 놓으면 경제력은 이미 상실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 딸아이에게 부탁을 했었고 또 흔쾌히 또 허락을 해주었던 부분입니다. 아,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한 번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하나 뽑아볼게요. 이번 질문은요, 정출자님께 또 왔네요. 귀산하면 가장 큰 불편한 점이 무엇이었는지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 네, 저는 벌레와 뱀입니다.
벌레를 처음에 들어가 가지고 나방 나는 잘 모르겠네요. 남편이 그런데 뭐 장수하늘소인가 뭐 하여튼 그런 큰 곤충들이 관리사로 끊임없이 날라들어요. 그래서 뭐 포충기도 큰 것도 사보고 뭐 인터넷 나오는 뭐 퇴치 방법도 여러 가지 해봤는데 다 소용이 없었고요. 그냥 친구가 되기로 했고요. 또 저희 산에는 특히 그 살모사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산양산밭에 풀 뽑아주러 올라갔다가 그 풀 뽑은 거 모아도 뭐 양동이를 팽개치고 내려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살모사는 쥐를 잡아주기 때문에 절대 죽이면 안 됩니다. 산양삼을 키우시는 분들은. 그래서 내린 결론은 뱀을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뱀은 먼저 사람이 밟거나 해하지 않으면 절대 물지 않아요. 그래서 뱀이 놀라지 않게만 하면 돼요. 어디 갔을 때 굉장히 주의 깊게 거기를 보고 일을 시작하시고 각반을 꼭 차시고 그다음에 또 뱀이 퇴치 싫어하는 그런 냄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에 뭐 마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 필요 없고요. 각반 차시고 조심하고 그리고 저는 항상 뱀을 잡을 수 있는 찌개를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여태까지 사고나 이런 건 없어요. 일단 뱀은 보면 피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여성 이목 후계자들은 굉장히 스트레스인데요. 근데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예, 저는 그런 게 좀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극복 잘하고 있습니다. 되게 현실적인 또 조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진짜 이제 마지막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효님께 질문인데요. 귀산촌으로 또 버섯이나 또 작물 재배 이외에 생계 수단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거든요. 좀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시골의 시스템이나 도심의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술집도 있고요, 카페도 있고 뭐 학원도 있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통 투잡은 기본이고요. 쓰리잡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래서 그 제가 아는 분도 저 나이가 비슷한데 쓰리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 판매도 하고요, 임산물 재배도 하고 또 단기 계약직도 하고 있어요. 세 가지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공무원도 그러고 직장인도 그러고 거의 다 투잡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쓰리잡은 거의 뭐 투잡 쓰리잡은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산촌에서 오히려 더 많은 다양한 일자리가 있다. 저는 뭐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네, 이렇게 또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것으로 한번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또 생각하지 못한 질문과 또 솔직한 답변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신다면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금은 낯설기도 또 막막하기도 했던 귀산촌이 오늘 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조금은 더 구체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와 같이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귀산촌 희망자분들의 안정적인 귀산촌 정책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드리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귀산촌 온라인 교육 그리고 또 포레스트 위크도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요. 귀산촌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서 또 수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어서는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임업 현장의 목소리가 또 진행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또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1 대한민국 산림박람회의 첫 번째 프로그램인 나의 산림살이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회의 진행자 노성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